기질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 교환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좀 준비해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수요일날 좀 시리즈로 좀 다루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 기질이란 뭐냐? 자, 기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기질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해를, 기질의 특성. 내려줘보세요. 기질의 진단. 기질을 어떻게,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진단. 기질에 대한 온전한 태도. 내가 특정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질을 대하는 가장 온전한 태도가 뭘까? 그걸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기질을 다루고 균형을 잡는 비법. 사실 뭐 기질이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치우친 것,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너무 열정적이거나 아예 열정이 없거나. 기질은 치우치게 하는 건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비법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기질을 활용할 영역들, 활용을 해서 이제 유익을 얻을 영역들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모든 기질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기질에 관한 자료들. 자, 이렇게 이제 10장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허락을 하는 한도 내에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기질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한다고 했는데 뭐 기질을 굳이 알아야 되냐? 기질은 뭐야? 기질이 뭔데? 기질을 또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 자, 기질을 알아야 하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영역에서 중요할까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데, 또는 특정한 사람하고 이 소통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거나, 뭐 내가 뭔가 주고 뭔가 받고, 네? 상대가 주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주는 걸 상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줘야 돼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기 기질이 굉장한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왜 기질을 알아야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얇은 글씨. 시작. 기질을 알 때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그래요.
지은점에 우리 지은점에 그 주일날 밤에 소그룹을 좀 하는데 그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떤 기질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아직 모르겠다. 이 정보가 별로 없어. 정보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딱 듣고 쫙 정보를 이렇게 하면 어떤 기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이야라고 딱 정확하게 그게 딱 파악이 되면 거의 한 60%, 70% 정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 주고받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한 깊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해줘요. 기질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통해서 호불호를 알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고, 싫어하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소통을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을 정확한 정보, 깊은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식을 따라서. 남편이 한 남자가 여자 하나를 부인으로 받고 와이프로 맞아서 사는데, 이 아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뭔지, 똑같은 걸 주어졌을 때 이 아내는 어떤 반응들이 내면에 일어나는지, 이걸 알고 결혼 생활을. 자, 이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네? 옷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무슨 색 옷을 사줄 때 좋아하는지, 회색 계열을 사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화사한 꽃가루를 사서 주는 게 좋아하는 건지, 이 기질로 알 수 있어요. 이 기질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깊은 어떤 이 자아, 사고방식, 생각, 자아의 습관들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대화를 해도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몰라. 나도 상대에 대해서 몰라. 이 정보를 본다고 상대가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잘 몰라. 자, 근데 이 기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경험이잖아. 자, 그래. 자, 이 네 가지 이제 기질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정 기질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기질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혈질이다, 다혈 담질이다, 다혈 우울이다, 다혈 점액이다, 이게 딱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겠구나, 예측을 딱 하면 80% 정도, 75%에서 80% 정도는 맞아요. 제가 그런 예가 있어. 우리 교회에 이제 한방교회에서 온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소그룹을 이렇게 했어요. 소그룹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느끼기에 이게 다혈질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자,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올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대요. 나 그 남편 한 번 봤다. 여기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한 번 딱 하는데 그리고 다시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야, 그 목사님 자리 깔아야 되겠다. 어떻게 자기를 안 보고 이렇게 집에 그 동서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기질로 하는 거예요. 기질로 예측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기질, 특정 기질을 알고 그 기질의 특징들을 이렇게 알면 한 75% 이상 80% 정도는 일치를 합니다. 내가 뭐 그러잖아. 아, 그 사람 다혈질인데 다혈질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잔다, 이렇게 행동한다, 뭐 집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런 거죠. 이 다혈질의 특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대잖아. 자리 깔아야 되잖아. 내가 이걸 기질로 파악하는 기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질이다 그러면 제가 동선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들하고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들을 쓰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지까지도 거의 다 예측입니다. 뭘로? 이게 뭐 영적인 뭐 투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질로 이게 봐. 기질. 그래서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이걸 얘기했어? 그래? 목사님한테 이걸 누가 얘기했는데 우리 자식 중 하나가 얘기했나 보다. 아니에요. 기질로 다 예측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인간은 한 80% 정도가 타고난 기질대로 사고하고 기질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기질대로 행동해. 이 기질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것들을 기질대로 생각하고 기질대로 이해를 해요.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기질대로 해석하고 받아요. 기질대로 존중을 받는다고 해석하고 기질대로 자신을 존중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기질대로 옷의 색상이나 모양을 정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름이면, 예?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옷이요? 하얀색 남방이요. 하얀색 반바지를 얼마나 튀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튀는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도 입어요. 왜 입어요? 다혈질이라서요. 자, 여러분, 나는 기질대로 옷을 입으면 이 회색 계열이나 이 검정 계열은 안 입어요. 튀는 색, 튀는 옷을, 디자인도 내가 사모님을 옷을 이렇게 골라주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튀는 옷을 제가 딱 찍어서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다혈질이라서 그래요. 자, 옷의 색상이나 모양도 기질대로 끌려. 기질대로 사요. 자, 기질대로 꿈이 꾸어지고, 기질대로 진로도 결정을 하게 돼요. 진로. 자, 그리고 기질대로 반응하고, 기질대로 생각하고, 기질대로 감정을 일으키고, 기질대로 행동하며 살아요. 기질대로 다른 사람하고 또 소통을 해요. 기질대로 또 수용하고, 또 수용할 대상을 정해요. 나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맞아. 나 이 사람하고 있을 때 편해. 이건 뭐? 이것도 기질에 있을 결정. 그래서 사람은 거의 여기 이제 80%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60% 뭐 이상, 80% 이선에서 사실 다혈질이면 다혈질대로 모든 걸, 우울질이면 거의 우울질대로 모든 걸 하고, 점액질이면 점액질의 특성대로 모든 걸 다 해요.
거의 80%를 다 그렇게 해버려요. 자, 그래서 기질을 딱 파악하면 뭐예요? 아, 이 사람을 뭐 색상은 어떤 걸, 디자인은 어느 정도로 이게 파악이 된다. 자, 그래서 기질을 뭐요? 알 때 상대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뭘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질이 딱 파악이 되면 그거 입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고 방식까지도, 행동의 방식까지도, 집에서의 동성까지도 이게 파악이 된다. 이게 깊은. 자,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타고난 고유의 기질대로 살고 있다. 이 기질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 이 기질을 알면 그들에 관한 상당한 양의 깊은 정보를 얻는다. 자, 그래서 상대를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싸우는 원인,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자, 여러분 그 부자지간에 굉장히 이게 싸우는 거 일방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자식에게 막 험담을 하고 막 사람으로도 막 여기지 않고 막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자식을 이제 그걸 듣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이 기질. 우리 유현석 목사님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다혈 점액질인데 저는 단즉 다혈입니다. 이게 점액 다혈질은 그런 거예요. 점액 다혈질은 태평에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아.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지금 학생인데 뭐 시간표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숙제를 했으면 미리 숙제를 해놓고 숙제에 대한 계획,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 친구들하고 나가서 노는 거,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런 거. 이게 이제 담즙질인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머리가 없는 이 험한 인생을 어떤 꿈이나 어떤 계획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금방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 해하고 웃고 친구들을 만나러 공부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온갖 험한 말로 해서 계획을 좀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야 막 극박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따라 사는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니까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극단으로 치우쳤다는 거야. 근데 이 기질을 딱 알고 나서 아들을 이해했다는 거야. 이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그걸 이해하고 나서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다루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 기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자식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쌍방이, 이 부부 간에 싸울 때, 자녀 간에 트러블이 있을 때, 그 싸우는 원인이 포인트가 어디냐, 그리고 그 해결책이 어디냐, 그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기질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들을 가지고, 관계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막 영적이고 막 신령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기질로 원인을 딱 파악하고 그 기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돼 하면 좋게 변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또 그렇게 하고는 바뀌었다고 뭐. 그래서 이 기질을 알 때 싸우는 원인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정보가 얻어집니다. 자,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선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나한테 뭘 줄 때 상대가 어떤 거에 동기를 받고 어떤 기질에 의해서 나한테 행동을 하고 이게 이제 이해가 이걸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줄 때 이 사람이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게 기질을 알면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뭐 기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을 준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의 기질대로 살고 있어요. 그 기질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과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이면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뭐 할 때 기분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시선을 이렇게 받잖아요. 시선을 받으면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 시선을 즐겨요. 그러니까 제가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우울질은 어떨까요? 우울질은 극도로 자신을 숨겨요. 자, 우울질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서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반가워 그러잖아요. 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야. 짜증나.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때 우울질들은 굉장히 기분 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들어서 부르잖아요. 이건 뭐예요? 연맥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혈질은 뭐예요?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질을 모르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몰라. 자기가 어떤 부분에 치우치는지를 몰라. 어떤 부분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뭐예요? 자기는 자기를 안다고 합니다. 기질적으로 기질을 알고 그 기질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알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내가 이 부분에 치우쳤구나.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너무 넘치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돼서 자신을 아는데 기질에 대해서 모르면 지나쳐도 지나친 줄 모르고 부족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우쪽으로 치우쳐도 그걸 모르고 지나치게 좌측으로 치우쳐도 그건 줄 몰라. 그게 기준인 줄 알아. 그래서 뭐예요? 기질을 모르면 사실 자기 자신도 몰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 그래서 기질을 알아. 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디로 치우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인간의 내면과 행동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의 기질을 알고 자신의 기질, 자신이 어떤 특정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고 그 특징들을 안다면 그에 따라 만들어진 기질, 다른 사람들의 기질, 그 특성을 알 때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기질을 알 때 자신이 가진 기질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자신이 하고 있는 마음의 패턴을 알게 돼요. 기질을 알 때 자신의 마음의 특성, 성향을 알게 해줘. 기질을 알 때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의 스타일을 알게 해줘. 기질을 알 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해준다. 그래서 기질을 알아요. 자, 그래서 기질을 왜 알아야 되느냐? 자,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깊이 알게 해주고, 내가 나의 기질을 알 때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질을 알아. 자, 첫 번째 기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질을 알아야 되지. 나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기질은 어떤 인격의 성향, 특성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향이 뭘까요? 성향. 이 방향성의 방향성. 자, 예를 들면,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해요.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아마 가을이었을지, 가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코스모스가 쫙 펴있는,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핑크색, 하얀색 쫙 펴있는 이 다혈질을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질은 아들을 향해서, 야 아들아, 옆을 좀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나의 코스모스를 보니까 오늘 기분이 째진다. 근데 아들이 딱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 우울질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엄마, 밑을 봐요. 쓰레기가 많잖아. 그 이파리 좀 썩어가지고 지금 저걸 보고 뭐 기분이 좋다고. 난 찝찝해지는데 오히려. 여러분, 다혈질이 지금 어떤 성향이 있냐면, 뭘 딱 봤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봐요. 그리고 그걸 느껴요. 이 방향성이 있어요. 우울질은 뭐예요? 딱 볼 때 뭘 봐요? 전체를 딱 보는데 흠을 봐. 흠. 부족한 걸 보고 흠이 눈에 들어. 그리고 그걸 느껴. 이런 성향이 있어요. 봤다 하면 늘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요. 자, 뭐 다혈질의 엄마가, 자, 연설을 하는 곳에 딱 갔어요. 연설하는 곳에 딱 갔을 때 막 연설을 이렇게 할 때, 야 봐라, 저 사람은 막 저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저렇게 막 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저렇게 하냐. 나 오늘 연설에 감동받았잖아. 아, 오늘 잘 간 것 같아. 우울질은 아들은 그 감 딱 들으면서, 엄마 도입을 봐. 도입하고 지금 본문하고 이게 맞아? 아, 나 그거 들으면서 답답해서 혼났어. 이런 방향성. 이거 안 바꿔요. 못 바꿔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성향. 자, 다혈질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대체질이에요. 무대체질이라서 앞에 나 서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보는 걸 막 즐겨요. 네? 그러니까 나 서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우울질은 반대로 뭐예요? 무슨 성향이 있어요? 자신을 감추려고 해요. 뭘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찔벅거려가지고 뭘 하도록 만들어. 자기를 절대 드러내잖아.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어. 이건 한결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 지금 특정한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이건 바로 뭐예요? 치우친 겁니다. 다혈질은 너무 긍정적인 거, 좋은 것만 봐. 이게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우울질은 뭐예요? 흠만 봐. 부족한 것만 봐. 늘 그것만 보고 그걸 느껴. 이게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이게 지나치니까 균형을 잡아요. 다혈질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 인격을 긍정적인 걸 보면 부정적인 것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잡아. 우울증은 뭐예요? 뭘 들어도 뭘 봐도 부정적인 것이 눈에 딱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에이 저건 나가니, 에이 저건 쓸데없는 거, 저거 하지 말았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 딱 들어오면 뭐야? 긍정적인 게 뭘까? 하고 찾아야지.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럴 때 인격적으로 뭐예요? 균형이 잡힌 사람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통해서 자신이 치우친 부분을 알게 되고 예민한 부분을 알게 되고 해석의 방식을 알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뭐예요? 알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죠. 자, 이 기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이 기준이 뭐예요? 기질적 특징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치우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게. 점액질들은 그래요. 점액질들은 성향이 뭐예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욕구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나 그냥 되는 대로 살라고. 나 돈 벌고 싶지도 않아. 크게 애써가지고 난 그냥 조금씩 그냥 그렇게 살라고.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딱 했다면 뭐예요? 안 움직이는 쪽으로 방향이 가. 몸을 안 움직이는 거야. 이런 성향이 있어요. 다혈질들은 뭐예요? 한 번 필 받았다면 손이 부러져. 그리고 이 담즙질들은 그냥 이 생산적인 거, 효과적인 거, 진도적인 걸 하다 보면 손이 닳고 없어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그거 하고 있어. 근데 이런 성향이 있는데, 자, 이런 성향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만들어요. 이게 기질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질을 주고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이제 점액질들은 뭐예요? 난 점액질이야. 나 의지가 없대잖아.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게 마땅한 걸로 여기고서는 아니 그걸 알았으면 몸을 움직이는 쪽으로 해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그래서 기질을 알고 기질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의 사는 대로 사는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건 이걸 뭐예요? 곡해하는 쪽으로 만들어가요. 오히려 악한 걸로 만들어가요. 아, 내가 그렇게 의지가 없어? 몸을 안 움직이는 쪽으로 그렇게 내가 가? 그러면 움직이는 쪽으로 너는 노력을 해. 다른 사람이 10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나는 100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되네. 내가 그런 사람이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지. 나 점액질이네. 건들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자신을 그냥 기질로 해서 그냥 망치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기질을 알아야 될 이유.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객관적으로 알고 만들어가는 데 쓰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삶과 사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자신의 삶의 변화, 자신이 어떤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 기질이 영향을 좀 끼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기질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거기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유익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강의한 내용이라 얻은 권위로 설교를 통해서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세 번째, 자, 실제적인 소통을 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유현석 목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자, 다혈 점액질인데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뭔가 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담즙질인 아버지가 그렇게 볼 때 계속 옥박 지르고 계속 어떤 요구를 계속하면 관계가 파괴돼요. 관계가 파괴되고 나면 뭐예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영적이나 이런 어떤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파괴되면 자식을 망치게 돼요.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자식의 기질을 알고 나의 기질을 알아.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또 자식에게 어떤 부담이나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 잘 이끌어 갔어. 그러면 뭐예요? 자식을 잘 이끌고 잘 키우는 것이다. 이게 삶의 업적이에요. 우리 윤석 목사님이 내가 이 기질을 배우지 않았다면 아들하고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자식은 아들은 나한테 봐도 인사조차 안 하고 살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기질을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기질을 알고 나서는 뭐예요?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업적이에요. 삶의 업적. 자, 여러분 이제 나도 이제 다혈질적인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혈 담즙인데 저는 다혈질적인 특징이 좀 강해서 한 번 빠지면 뭐예요? 그냥 오리네요. 근데 이게 오래 할까? 옮기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질을 이렇게 알면 내가 어떤 거에 몰입하고 빠져들 때 그걸 알아차리고 적절하고 애써서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고 컨트롤해요. 이게 다혈질이라는 걸 아니까 나를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그러면서 더 유익하고 더 어떤 보람 있는 거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진 데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런 에너지들을 유익한 쪽으로 쓰면서 내 자체가 삶을 보람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기질을 알 때 나를 컨트롤하고 컨트롤하면서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업적들이 나아져요. 그리고 내가 기질을 알면 이제 자녀들을 내가 맡은 영혼들을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기질을 알고 선한 쪽으로 이 기질을 통해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선한 걸 해감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선하게 변화시켰다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업적인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기질을 알 때 오게 된다. 그래서 기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질을 알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뭐 강의 안을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띄워주셨을 텐데 오늘 이제 기질의 정의도 이전까지 좀 제가 띄워줬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기질을 왜 알아야 되는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끼시고 그리고 2장 기질의 정의 기질이란 뭐냐 미리 좀 한번 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